이번에는 ICT 트렌드를 소개해드리는 ICT 월드 시간입니다. IT 칼럼니스트 이호훈 씨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어떤 소식 준비되어 있나요? 예, 최근 뜨거운 인기를 얻고 있는 트렌드가 있습니다. 바로 저가형 스마트폰과 알뜰폰인데요. 이 두 가지가 말뜻은 비슷하면서도 실제로 보면 상당히 다릅니다. 저가형 스마트폰은 이동통신 3사를 중심으로 보조금을 받으면 공짜나 아니면 공짜에 가깝게 구매가 가능한 그런 스마트폰을 말하는 거고요. 알뜰폰은 저렴한 요금제를 제공하는 가상 이동통신망 사업자입니다. 예. 따지자면 연초부터 저렴한 폰과 저렴한 요금제의 이제 대결이 붐을 일으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이 저가형 폰과 요금제는 어떤 것이 있으며 어떤 장단점이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선택하면 좋은지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이 알뜰 요금제 또 알뜰 스마트폰 이게 왜 이렇게 인기가 있는 걸까요? 아무래도 싸기 때문이겠죠. 그게 가장 큰가요? 네. 일단 알뜰폰 돌풍의 핵심에는 기본료 0원 요금제가 있습니다. 이름 그대로 기본료가 0원이고요. 거기에 음성통화 50분이 무료로 주어집니다. 어찌 보면 통신사가 적자를 보는 요금제인데요. 이를 반기듯 가입자 급증으로 이어졌습니다. 우정사업본부 통계에 따르면 지난 1월 1일부터 22일까지 우체국 알뜰폰 가입자는 총 91,598명입니다. 작년까지 우체국 알뜰폰 가입자 수가 대략 한 달에 한 12,000명 정도였고요. 예. 총 가입자 수가 30만 명 조금 넘었던 것을 생각하면 굉장히 많이 늘어난 거죠. 그러네요. 네. 저가형 스마트폰의 경우는 조금 이유가 다른데요. 지난 2014년 10월 단통법이 시행된 이후 보조금이 주니까 이 저가형 스마트폰을 찾는 사람들 숫자가 확 늘어났습니다. 예. 2015년의 경우에는 평균 33.4%, 그러니까 세 사람 중에서 한 명은 이 50만 원 미만의 중저가형 단말기를 선택했다라고 합니다. 또 요금제 역시 2015년 12월을 기준으로 봤을 때 3만 원 이하 요금제 가입자의 비중이 절반을 넘고요. 예. 5만 원 이하 요금제 가입자 비중이 무려 97%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 사용자들을 끌어오거나 기기 변경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좀 부담 없는 저가형 스마트폰이 필요하게 된 건데요. 사실 예전에도 이 저가형 단말기가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이통사에서 이익이 안 남다고 별로 근데 밀어주지를 않았었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상황이 바뀌니까 이통사에서 먼저 나서서 이 저가형 단말기를 좀 팍팍 밀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크게 봤을 때는 경제가 어려워지니까 점점 검소한 삶을 살게 되고요. 그 때문에 저렴한 요금제나 아니면 저가형 단말기를 찾는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이런 것들이 트렌드로 자리 잡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최근 출시되고 있는 저가형 스마트폰 예. 성능은 어느 정도인가요? 어느 정도 기술이 성숙기에 접어들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좀 상향 평준화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모두 다 쓸만하다 이런 것은 절대로 아니고요. 네. 먼저 그 3대 이동통신사들은 각각 저가형 스마트폰 하나씩을 주력으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먼저 SKT가 내세우고 있는 것은 알카텔 원터치의 소울입니다. 알카텔 원터치는 원래 프랑스 회사였다가 중국 TLS가 인수한 업체인데요. 예. 출고가 40만 정도의 저가형 스마트폰입니다. 5.5인치 풀 HD 디스플레이를 가지고 있으며 다양한 액세서리를 함께 제공합니다. 일반적으로 사용하기 무난한 성능을 제공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또 KT에서는 삼성의 갤럭시 J7을 내놨습니다. 작년 중반쯤에 이제 공개된 모델인데요. 출고가는 38만 원 정도입니다. 5.5인치로 화면은 크지만 해상도나 AP 성능은 다른 제품에 비해 조금 떨어지는 편입니다. 예. 다만 국내 회사에서 만들었기 때문에 사후 지원이나 고장 수리 면에서 좀 강점을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LG U+에서는 화웨이 Y6라는 출고가 16만 원이 조금 못 되는 스마트폰을 아주 저가인 스마트폰을 내놨습니다. 그러네요. 역시 작년 중반쯤에 해외에서 공개된 그런 모델인데요. 5인치 디스플레이의 성능은 다른 저가형 스마트폰들에 비해서도 좀 낮은 편이지만 가장 가격이 저렴한 그런 제품입니다. 네. 스마트폰의 기본적인 기능만 사용하실 분들에게 좀 적당한 제품이죠. 이게 얼핏 봐서는 고가형 스마트폰이랑 잘 구분이 안 되고 사실 처음에 스마트폰 나왔을 때는 뭐 신기하니까 게임도 깔고 했는데 예. 요즘에 똑같거든요. 쓰는 네. 게. 그래서 저가형도 사용해도 상관이 없을 것 같은데 앞으로 또 저가형 제품이 계속 나오겠죠? 그렇죠. 일단 가장 신상 저가형 스마트폰인 LG K10이 최근에 한 28만 정도 출시가 되었습니다. 예. 최근 99,000원에 판매되어서 많은 관심을 받은 샤오미의 홍미 3도 아마 기억하실 것 같고요. 또 아직 출시되지 않았지만 기대받고 있는 저가형 스마트폰도 있는데요. 애플 같은 경우에는 다소 좀 비싸긴 하지만 기존의 아이폰보다는 저렴한
아이폰 5 SE를 3월 달에 공개할 예정입니다. 예. 또 이르면 6월에는 펜텍의 새로운 중저가 스마트폰인 V950도 나올 예정이고요. 다만 저가 스마트폰을 구매하시기 전에 꼭 고려하셔야 할 점이 있는데요. 겉보기에는 다 비슷비슷해 보이지만 이 속은 제품마다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몇 가지 부가 기능을 제외하고 내놓는 경우도 많고요. 물론 이제 전화랑 카톡 같은 이제 메신저 앱만 쓰면 된다라고 하시면 어떤 제품이든 별 문제는 없습니다. 예, 저 같은 사람이죠. 그렇죠. 예. 그래도 싸더라도 조금 오래 쓰고 싶다, 아니면 성능이 느리면 조금 못 참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조금 더 비싸더라도 되도록 램은 한 2GB 이상, 저장 공간은 16GB 이상, AP는 보통 그 퀄컴 스냅드래곤 제품을 많이 쓰는데요. 예. 스냅드래곤 600 이상 제품을 선택하신 것이 좋습니다. 또 외산 제품들은 고장 수리 시 조금 불리하다는 것도 꼭 염두에 두셔야 하고요. 네, 근데 이런 저가형 스마트폰들은 알뜰폰으로 출시되진 않는 건가요? LG K10이나 샤오미 홍미 3는 알뜰폰용으로도 출시가 된 그런 제품들입니다. 하지만 아무래도 알뜰폰은 그 신형 스마트폰을 구하는 게 좀 쉽지가 않고요. 대부분 좀 철지났다 하는 이런 모델들인데요. 예. 네. 그래도 찾아보시면은 쓸만한 제품들이 덜어 있습니다. 출시된 지 한 1, 2년이 지난 플래그십 모델들은 지금도 좀 쓸만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갤럭시 노트 3나 갤럭시 S5를 한 할부원금 30만 원대 이하로 구매하는 것도 가능하고요. 아이폰 5S를 공짜에 가깝게 제공하는 알뜰폰도 있습니다. 그 밖에 중고폰이나 해외 직구로 저가한 스마트폰을 구매하시는 분들도 많이 늘어났는데요. 네. 하지만 알뜰폰의 백미는 역시 요금제라고 할 수 있겠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체국 알뜰폰 가운데 NX텔레콤의 A0 요금제는 기본료가 0원입니다. 음성 50분의 문자 데이터 요금은 별도인데요. 물론 기본 통화료나 데이터 이용료가 다른 요금제에 비해서 조금 높긴 합니다. 그래도 휴대폰을 거의 전화 받는 용도로 쓰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세컨드폰 쓰시는 분들에게는 상당히 유용한 그런 요금제죠. 네. 다만 3개월 단위로 요금제를 바꿀지도 모른다라고 했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이 요금제에 신규 가입할 수 있을지는 조금 미정입니다. 또 이지 모바일의 이지 데이터 선택 10기가는 39,900원에 음성 문자가 무제한이고요. 데이터 역시 실질적으로 무제한입니다. 예. 무제한 요금제 가운데 가장 저렴한 그런 편인데요. 그 밖에도 한국마일리지를 이제 적립을 해준다든지 아니면 데이터 요금이 다른 회사의 절반이라든지 등등 찾아보시면 굉장히 다양한 요금제가 있습니다. 문제는 너무 다양해서 찾기 힘들다는 점이겠죠. 네. 일단 알뜰폰 회사가 모두 합치면 한 20여 개가 넘으니 복잡하긴 굉장히 복잡합니다. 예. 또 대형 이동통신사에서 제공하는 포인트 서비스라던가 인터넷 결합 상품이나 장기 이용 할인, 가족 간 할인 같은 경우도 제공하지 않고요. 하지만 그동안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던 것들이 점점 해결되어 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본인 인증이나 이 소액 결제가 되지 않았던 것도 이미 해결이 됐고요. 네. 해외 로밍 시 무제한 데이터 로밍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았던 것도 곧 가능해질 예정입니다. 이런저런 자잘한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조금만 이 마우스품을 파시면 지금보다 저렴하게 스마트폰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좀 찾아봐야 될 것 같고요. 예. 요즘에 또 알뜰폰하고 같이 유행하는 게 단말기 보조금 대신해서 요금제를 한 5분의 1, 한 20% 깎아주는 그렇죠. 게 있더라고요. 그게 가입자 수가 그것도 의외로 500만 명 이상 올랐는데 이 알뜰폰을 쓰면서 같이 혜택 볼 수 있을까요? 원래 이 20% 요금 할인이 굉장히 좋은 제도인데요. 예. 네. 아쉽게도 알뜰폰에는 적용이 되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알뜰폰 요금제를 잘 찾아보시면 실제로 20% 할인을 받는 것보다도 조금 더 저렴한 요금제들이, 그러니까 50에서 30% 이상 저렴한 요금제들이 많이 있거든요. 예. 예를 들어서 무제한 데이터 요금제 같은 경우에는 기존 이동통신사에서 가입하시면 한 6만 원 정도가 됩니다. 이걸 20% 할인을 받으시면 4만 8천 원 정도에 쓰실 수가 있는데요. 이것을 알뜰폰으로 가입하시게 되면 4만 원 정도에 이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1년 합쳐보면 가격 차이가 굉장히 크게 나는 셈이죠. 그러네요. 네. 이런 것들을 잘 찾아보시면 아무래도 좀 저렴한 요금제를 찾으실 수가 있으니까요. 좀 현명하게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뭐 다양한 선택지들이 있는데 스마트폰 좀 더 현명하게 구매하거나 유지할 수 있는 방법 어떤 게 있을까요? 예, 해외에선 이미 또 두드러진 흐름인데요. 연간 요금 총액을 한번 꼭 따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한 달에 내가 얼마를 내냐가 아니라 1년이나 2년에 모두 얼마를 내야 하느냐인데요. 뭐든지 작게 나누면 굉장히 작아 보이지만 한 대 뭉쳐놓으면 많아 보입니다. 예를 들어서
90만 원짜리 최신 스마트폰을 한 6만 원짜리 요금제에 가입하면서 최대 지원금을 받으면 한 월 8만 원 정도를 내게 됩니다. 예. 이게 1년이면 96만 원이고요. 2년이면 192만 원이거든요. 커지네요. 예, 이렇게 1, 2년치 요금을 한꺼번에 모아놓으면 내가 얼마나 많은 돈을 내고 있는지가 보입니다. 예. 네. 뭐 한 달 8만 원이야 어떻게든 아끼면 좀 되겠지 싶다가도 1년에 100만 원 내야 된다 이런 부담이 확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아끼고 싶은 마음이 들고 좀 더 합리적인 요금제와 스마트폰을 선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자신의 스마트폰 사용 패턴을 확인해 두면 굉장히 좋은데요. 이동통신사 홈페이지에 가보시면 지난 3개월에서 6개월의 평균 통화량, 평균 데이터 사용량 등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을 확인하시면 앞으로도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게 싸다고 우르르 몰려가서 나도 가입해볼까 이렇게 하는 경우가 충동적으로 생기거든요. 근데 예. 잘 찾아보고 자신에게 맞는 그 소비 패턴에 맞는 요금제를 선택하는 것도 현명한 소비 습관이 아닐까 생각이 드네요. 21세기 살아가는 지혜. 그렇습니다. 21세기의 지혜를 여러분도 함께 가지셨으면 좋겠고요. 지금까지 IT 칼럼니스트 이효훈 씨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